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작년 21년 3월 5일에 업로드되었던 영상을 재촬영해서 올리는 겁니다. 명제 참거지 추리 특강 1일차인데요. 영상이랑 음성이 싱크가 안 맞는 문제가 발생을 하여서 재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오랜만에 제 옛날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1년 동안 제가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색하고 많이 민망하고 부끄럽네요. 당시에는 이제 명제 참고지 시 여전히 코레일에 나오고 여러 공공기관에 출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작년 채용을 거치면서 명제 참고지 출입 문제들이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으로 치면은 사고력이랑 문제 처리 능력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하위 능력이. 이게 원래 사고력 파트에서 출제되는 문제인데 이게 좀 줄고 문제 처리 능력에 좀 집중해서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NCS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그래도 사고력 영역 이런 문제들 풀 줄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실전에서 한 문제라도 더 맞추니까요. 너무 깊이 있게 파지는 마시고 그냥 요 정도 수준으로 빠르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개념 설명이랑 2 번부터 5 번까지는 작년 촬영분이고요. 1 번은 해설을 재촬영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잘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다시 올리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2021년 초반에 올린 영상인데 그때는 이러한 명제 참거진 유형이 조금 출제가 됐어요. 하지만 작년 상하반기를 거치면서 보니까 확실히 이게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재업로드를 하는 것이지 이게 막 중요하기 때문에 업로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명제나 참거지보다는 문제 해결 특강이 8일 차부터 12일 차는 추리를 다뤘습니다. 추리가 뭐냐? 순서 정하기, 팀 나누기, 자리 배치 문제를 피셋해서 선별해 가지고 제가 그 유형만 가지고 푼 거거든요.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낼 수 있어요. 22 문항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본격적인 학습은 제가 상황 판단이랑 자료 해석은 이미 다 올려 놨잖아요. 피셋 해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고걸로 공부를 하시면 한 380 문항 정도 됩니다. 분량도 충분하고 제가 꼼꼼하게 해설을 해 놨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제 주력 콘텐츠거든요. 고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설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1강 자료 올려놨는데요. 다들 받아오셨나요? 꼭 받아서 먼저 5문제 풀어보시고 이 유튜브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안 되거나 기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카페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료는 저희 카페 이 필쌤 유튜브 특강 게시판에서 다운받아 주시면 되고요. 요거 눌러가지고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첫 번째 파트 역이대우 5문항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될 개념은 역이대우라는 것인데요. 명제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P이면 Q이다 라는 가정과 결론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거의 역은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꾼 Q이면 P이다가 되는 것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는 여기에 부정을 해주는 겁니다.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대우는 부정과 역을 둘 다 해주는 거거든요. P이면 Q이다가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라고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리도 바꾸고 부정도 해주는 거죠. 명제에서는 이 대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P이면 Q이다를 기준으로 이 녀석이 참일 때 역이나 이는 참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우는 반드시 똑같이 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원래 전제와 이 대우는 관계가 똑같다. 결론이 똑같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우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겠죠. 역이랑 이는 함정으로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역, 이 대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조건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반드시 참인 것을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우 가지고 이제 따져주면 되는 건데요. 조건 1, 2, 3이 나와 있습니다. 허용이 불가능한 것은 적용이 불가능하다 나와 있는데요. 대우는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자리를 쭉 바꿔가지고 앞으로 빼는 거죠. 적용이 가능한 거, 불가능이니까 가능으로 바꿔주고요. 여기도 허용이 가능하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적용이 가능한 건 허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건데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적용 가능한 건 허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고 2번도 똑같죠. 반대로 써주면 되죠. 허용이 가능하면 적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3번이 중요한 건데, 지침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건 많이, 요런 표현이 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A만이 B이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B는 A이다라고 바꿔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허용이 가능한 거는 지침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는 게 되죠. 정리해서 쓰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3번이 키포인트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 반드시 참인 거를 찾아보면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적용이 가능한 거는 허용이 가능하고요. 이 모든 허용이 가능한 거는 결국에 지침에 기초를 하고 있다. 즉 적용이 가능한 거는 지침에 기초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게 바로 3번입니다. 1, 2, 4, 5가 왜 틀린지를 굳이 따져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헷갈리기 때문에 저는 실전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를 만난다면은 미리 답을 정해 놓고 보기를 보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그리고 오류 없게 정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2번입니다. 명제가 모두 참이라고 할 때 반드시 참인 명제를 찾으라고 하니까 마찬가지로 대우가 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합니다. 자, 첫 번째 조건, 비서가 사무실을 비우면 행정 처리가 늦어진다. 마찬가지로 그냥 X로 써버릴게요. 그러면 행정 처리가 빠르게 제대로 됐다는 것은 비서가 사무실에 있다는 거다. 이렇게 되겠고요. 행정 처리가 늦어지면 프로젝트 마감일이 지연된다. 제때 못 끝내는 거니까 X로 표시를 하고요. 프로젝트 마감일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은 이제 행정 처리가 정상적으로 됐다는 것이다. 대우. 그 다음에 프로젝트 마감일이 지연된다. 그러면 수수료를 낸다라고 하죠. 수수료를 안 냈다는 것은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됐다는 거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볼게요. 계약 지연 수수료를 내면, 2번도 수수료를 내면인데, 사실 이 문제에서는 주어진 값이 수수료를 내는 거에서 더 이상 이어지는 뒤에 결론이 없습니다. 얘를 가정으로 쓰는 게 지금 없기 때문에 1번, 2번은 볼 필요도 없이 이제 탈락이 되는 거예요. 자, 3번 프로젝트 마감이 지연되면 비서가 사무실을 비운 것이다. 프로젝트 마감이 지연된 게 어디 있나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쵸? 근데 비서가 사무실을 비운 거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비서가 사무실을 비우면 행정 처리가 늦어지고 행정 처리가 늦어지면 프로젝트 마감일이 지연된다. 결국에 비서가 사무실을 비우면 프로젝트 마감일이 지연된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이 전제에 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것은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서가 사무실에 있다는 것이다. 네, 요거 쭉쭉쭉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엔 비서가 사무실에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대우로 풀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3번입니다. 반드시 참인 명제를 찾으라고 하니까 마찬가지로 대우를 이용해 줘야겠고요. 자, 1번 얼굴을 보면 성격을 알 수 있다라고 하네요. 두 번째, 온화한 얼굴을 지닌 사람의 얼굴에는 구김살이 없다. 3번 얼굴에 구김살이 있는 사람은 예민한 성격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대우를 볼 건데 1번 성격을 알 수 없으면 얼굴을 보지 않는다. 얘는 좀 이상하니까 그냥 건너뛰고요. 자, 두 번째 구김살이 있는 얼굴은 온화한 성격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예민하지 않는 성격은 구김살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보면 예민한 성격을 지니지 않는 사람은 온화한 성격을 지닌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예민한 성격을 지니지 않는 사람, 구김살이 없다. 근데 여기에 역이 되면은 맞죠. 여기 2번에 역이 되면 맞습니다. 구김살이 없으면 온화한 성격을 가진다. 근데 제가 계속 뭐라 그러나요? 역은 반드시 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도 안 되는 거고요. 2번 성격을 알 수 없다면 그 사람의 얼굴에는 구김살이 있다. 자, 성격 관련한 거는 1번 조건밖에 없는데 이게 구김살이랑 연관성은 없습니다. 자, 3번 어떤 사람의 얼굴에 구김살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온화한 성격을 지닌다고 하는데요. 자, 2번의 역입니다. 얘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럼 4번이 정답인데요.
얼굴에 구김살이 있는 사람은 구김살이 있다라는 거 여기랑 여기 있습니다. 온화한 성격을 지니지 않고 예민한 성격을 지닌다. 네, 온화한 성격을 지니지 않고 예민한 성격을 지닌다.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거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보시면은 가정이 구김살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결론이 온화한 성격이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결론이죠. 예민한 성격을 가진다라는 건데요. 네, 이거 두 개는 가정 하나에서 나오는 결론이기 때문에 뭐뭐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냥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4번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우를 이용해 주면 되는 문제거든요. 자, 명제 1번. 조직이 안정적이면 중앙 집권 체제가 효과적이다. 얘 대우는 중앙 집권이 효과적이지 않으면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조직이 안정적이지 않다면 직원들의 동기는 낮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럼 얘의 대우는 직원들의 동기가 높아지면 예, 조직은 안정된다라는 거겠죠. 자, 보기 기억 봅니다. 직원들의 동기가 낮아지면 이 직원들의 동기가 낮아지면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론이잖아요. 이 얘기가 가정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얘는 알 수 없는 거고요. 니은 낮아지지 않으면 여기 말하는 거죠. 조직이 안정적이다. 네, 맞습니다. 디귿 중앙집권 체제가 효과적이지 않으면 여기 말하는 거죠. 조직이 불안정하다. 네, 안정되지 않다. 얘도 맞습니다. 자, 디귿 중앙집권 체제가 효과적이지 않으면 여기 말하는 거죠. 조직이 불안정하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를 칠게요. 자, 리을 중앙집권 체제가 효과적이지 않으면 직원들의 동기는 낮아진다 라고 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중앙집권 체제는 안정적이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으면 직원들의 동기는 낮아진다라고 하니까 마찬가지로 3단 논법에 의해서 중앙집권 체제가 효과적이지 않으면 동기는 낮아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빼고 나머지가 맞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네, 5번도 마찬가지로 대우를 활용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명제 1번 휴대폰 시장이 성장하면 어떤 모바일 게임 회사는 성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대우 찾아주면요. 어떤이라는 거는 모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대우로 바꿀 때 모든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모든 게임 회사가 성장하지 않으면 휴대폰 시장도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휴대폰 시장이 성장하지 않으면 컴퓨터 시장은 성장하지 않는다. 컴퓨터 시장 성장하면 휴대폰 시장 성장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살펴봅시다. 1번 어떤 모바일 게임 회사가 성장하면 어떤 모바일 게임 회사가 성장한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결론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은 가정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컴퓨터 시장이 성장하면 어떤 모바일 게임 회사는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장한다겠죠. 컴퓨터 시장이 성장하면 휴대폰 시장 성장하고요. 휴대폰 시장이 성장하면 뭐 어떤 모바일 게임 회사는 성장한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컴퓨터 시장이 성장하지 않으면 1번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장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는 결론에만 나와 있습니다. 얘도 알 수가 없고. 그럼 정답은 4번이겠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모바일 게임 회사가 성장하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네요. 휴대폰 시장은 성장하지 않고 휴대폰 시장이 성장하지 않으면 컴퓨터 시장도 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3단 논법 이어서 하면은 정답이 4번이 나오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리뷰하면은 명제와 대우는 참거짓을 같이 하는 거고요. 여기나 이는 확실하게 참거짓을 같이 한다고 말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1번이나 3번처럼 문제에서 결론으로만 등장했던 애들이 이렇게 전제로 등장하게 되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은 모든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이 문제처럼 답을 3단 논법으로 찾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수를 1대1로만 매치시키지 마시고 이 명제나 조건들을 연쇄적으로 여러 개를 한 번에 보시는 눈도 기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NCS 예시문제랑 수자원공사 기출문제를 살펴본 거고요. 내일은 역, 이, 대우 두 문제 남았죠. 두 문제는 피셋에 있는 난이도 좀 적당한 문제들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문제는 3단 문법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부분 꼼꼼하게 복습해 주시고요. 사실 복습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루하루 쌓여서 12일이 지나고 나면 사고력 문제 푸시는 게 더 이상은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꼭 좀 해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저녁 9시에 또 유튜브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